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연속기획 2026 섹터 전망, 오늘은 엔터 산업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엔터주는 3분기 실적부터 주가까지 기대만큼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죠. 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굵직한 이벤트들이 돌아옵니다. 컨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 글로벌 팬덤 확장, 그리고 K-팝 산업 구조 자체의 재편까지 그 흐름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엔터주는 3분기 실적도 별로였고 주가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연말 실적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총평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작년 말부터 올해 중순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작년에는 24년 이제 기저도 낮았고 또 25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기도 하고요. 또 메가 IP들의 좀 활동이 재개되는 시점이기도 했고 그에 따라서 또 상반기에 이제 엔터사들이 또 MD 매출이 잘 나오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이제 보여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는 실적이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기대감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엔터 섹터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이제 높아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멀티플만 생각을 해보면 작년 말 수준까지,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엔터 섹터에 대한 이제 매력도가 뭐 이제 시장 내에 좀 수급 이슈도 있기는 했지만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내년에 이제 BTS 활동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뭐 저연차, 현지화 그룹들의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좀 큰 폭으로 이익 성장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출연자분들에게 엔터를 여러 번 질문을 드렸는데 공통된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3분기 실적 어차피 안 좋습니다. 엔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봐야죠. 이런 공통된 코멘트가 있었는데 지금 그 아주 큰 모멘텀 가운데 하나 내년에 말씀 주신 BTS라는 모멘텀입니다. 좀 자세히 내년도에 모멘텀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세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발표가 될 거라고 기대되는 이제 BTS 완전체 활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연차 그룹들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연차 그룹들의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지화 그룹들이 좀 새로운 또 수익 기여도가 높은 그룹으로 이제 보여질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BTS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코로나 이전 이제 마지막 투어가 계획됐던 이제 마지막 투어가 그 글로벌 이제 투어 순위권에 이제 들었었기도 하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지만 이미 좀 입증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6, 7년 만에 재개하는 완전체 투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어뿐만 아니라 뭐 MD, 뭐 광고 이제 기타 수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MD나 이런 광고 실적 자체를 이제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BTS가 가져올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지금 저연차 그룹들이 성장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3, 4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투어를 돌았고 그때 한 30만 명, 40만 명 이상을 3, 4년 차 때 돌았다면 이제는 그 그룹들이 지금 1, 2년 차에 그 정도 규모를 다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을 생각해보면 이 그룹들이 3년 차, 4년 차, 그리고 5년 차가 되는 시기니까 과거에 이제 그룹들이 5, 6년 차 때 벌었던 그 수익을 이제부터 벌 거라고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EP를 넘어서는 그룹들이 다수 발생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3, 4년에 걸쳐서 거의 10팀 가까이 신인 그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의 수익화 구간이 이제 내년부터 좀 도래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캐치아이라는 이제 하이브 소속 현지화 미국 그룹이 지금 미국 도시 투어를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이제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를 한다면 이제 수익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 기준으로는 3,300만 명을 이제 기록을 넘어서고 있는데 국내 그룹이랑 비교를 하면은 뭐
방탄이 지금 2,500만 명, 블랙핑크도 한 2,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3,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이제 미국 시장이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하고 캣츠아이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캣츠아이가 지금 투어 끝나고 이제 내년에 또 뭐 컴백하고 투어를 시작을 한다면 이제 현지화 그룹으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돈을 벌겠다라는 이제 그림이 보이면 이것이 좀 이제 새로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이끌어줄 또 BTS 이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K-팝이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엔터의 새로운 시장이 열린 만큼 그 시장 규모가 크고 그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엔터는 중국 없이도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중국까지 더해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잠깐 있었는데 그게 좀 누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안 좋고 조금 전에 속보로 뭐 중국이 일본 측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도 있고요. 이렇게 양국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혹시 엔터도 괜찮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도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좀 한한령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중국과의 관계가 그래도 구조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점점 좀 나아갈 거라고 기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팝 가수들이 과거에도 조금씩 했지만 지금은 더 다양하게 그리고 넓은 지역에서 뭐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뭐 팬사인회, 팬미팅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완전히 이제 규제 해제 여부랑은 좀 상관없이 지금과 같은 이제 이런 뭐 플랫폼 협업이나 아니면 뭐 이제 오프라인 팝업 협업이나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중일 갈등 관련해서는 사실상 엔터주에 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기에는 그 좀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이미 엔터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뭐 중국, 일본, 한국, 뭐 아시아 이제 지역 다 그리고 글로벌 미국까지도 좀 안정적인 매출을 이제는 나타내고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엔터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모텔이나 카지노 같은 이런 레저 업종들에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텔, 카지노, 뭐 면세점 이런 쪽에서 네. 주가 반응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반사 이익 기대감이 있고 엔터는 그보다는 중국과의 일단 협업에 증가세, 회복세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엔터주의 연간 전망 리포트 제목이 경험의 수익화. 즉 경험이 이제 돈이 된다라고 쓰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굿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굿즈 투어 이제 포함해서 정말 경험 자체가 이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감정 경제라는 트렌드가 있는데 뭐 단순히 이제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좀 이제 감정적으로 위로가 되고 또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소비 트렌드를 일컫는 이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엔터사들이 실적을 통해서 이런 MD 매출의 증가세나 아니면 뭐 투어 매출의 확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이제 이런 대규모 투어 그리고 이제 저연차들의 투어가 이제 많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어, MD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매출들을 통해서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기대가 돼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워낙 이제 굿즈 쪽에 예,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최선호주는 하이브 잡고 계시더라고요. 앞서서 BTS 완전체가 가장 큰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뉴진스 완전체 복귀 뉴스도 나왔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이제 당연히 BTS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서 계속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뭐 진짜 평균 티켓 가격, 뭐 모객 수 아니면 투어 규모 이런 걸 이제 다 통틀어서도 이제 가장 이제 규모가 컸던 그룹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열리는 완전체 활동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는 이벤트 중에 이제 가장 가시성이 높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뭐 완전체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안 나온 상태라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멤버 2인은 일단 확정이 되었고요. 또 이제 나머지 멤버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활동 자체가 그래도 빠르면 이제 내년 하반기 아니면 이르면은 내후년부터는 그래도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어더 같은 경우도 이미 23년도에 300억 이제 영업이익을 넘었던, 그러니까 BEP를 넘었던 자회사 레이블이기 때문에 뭐 수익화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뉴진스에 대한 기대감을 실적에 바로 넣기보다는 내년부터 좀 점진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이 가능할 거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조금씩 인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제 주가 전망이 궁금한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달 들어서만 16% 떨어지면서 29만 원 수준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러한 BTS 완전체로 인해서 발생할 매출분까지 합산을 해서 주가 적정 주가는 어떻게 산출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는 또 낙폭이 크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엔터 섹터 자체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서 네. 변동성이 좀 확대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 기대감도 높았는데 그걸 이제 못 미치는 실적, 그리고 이제 실적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근데 어찌 됐던 이제 실적 자체를 추정할 때는 당연히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모멘텀이 좀 풍부한 26년을 기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25년에 좀 아쉬웠던 실적 자체는 이제 주가에는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는 반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26년 추정치를 가지고 추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뭔가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이제 타 섹터 간의 이제 수급 이슈도 있었고 좀 이벤트가 일시적으로 다 소강되는 구간에 실적도 좀 이제 눈높이 대비 아쉬운 시기여서 그런 좀 그런 약간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BTS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저연차 그리고 캐츠아이 활동까지 다 좀 가시화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적정 주가는 36만 원 이상으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36만 원 정도 수준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아쉬움을 남겼던 엔터주 일단 내년도의 전망과 함께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가장 가시성이 있는 이벤트는 당연히 이제 BTS 활동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언제 발표될지는 정말 예측은 어렵긴 합니다. 어느 날 딱 이렇게 포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기다려야 돼서 올해는 일시적으로 좀 이벤트가 소강된 구간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26년에 이런 BTS, 뭐 블랙핑크, 트와이스의 그러니까 블랙핑크 컴백 그리고 BTS 완전체 활동 그리고 트와이스 투어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이들뿐만 아니라 뭐 빅뱅이나 엑소 이런 이제 레거시 그룹들의 활동까지 내년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되는 시기. 그러니까 뭐 연말 연초쯤부터 이런 좀 이벤트들을 따라서 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내년 상반기를 봤을 때는 이런 대형 이벤트들이 공개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의 공개됨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되는 일정들은 상반기에 대다수 몰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멀티플 부담도 굉장히 낮고 또 내년 좀 상반기에 이런 그 이벤트들이 공개되는 일정이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점들에 따라서 이제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를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BTS 활동도 다 발표가 되고 뭐 블랙핑크, 엑소, 빅뱅 이런 이제 다양한 대형 그룹들이 발표가 끝난 후에는 결국엔 또 넥스트를 찾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구조적으로 또 엔터사의 이러한 이제 실적들을 이어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어떤 저연차들이 빠르게 올라오는지가 중요한 게 이제 주목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활동 중인 아까 말씀드린 뭐 1, 2년 차의 그룹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어를 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저연차들 중에서 성장세가 가파른 기업들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캐치아이, 이 현지화 그룹이 결국에는 국내 엔터사들이 이제 진짜 K-팝 시스템이 좀 적용된 이 현지화 그룹이 실제로 돈을 버는 사례는 이제 최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엔터사들도 국내 엔터사와 이제 구조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내 엔터사들이 최초로 좀 이제 K-팝 시스템을 적용한 현지화 그룹들을 투어를 돌리고 뭐 앨범을 팔고 굿즈를 팔고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는 국면이 이제 하반기에 더 주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이제 대형 이벤트들의 이런 일정들을 따라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좀 저연차 그룹이나 아니면 현지화 그룹들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2분기 실적은 결국 이제 8월에 나오는데 그때 2, 3분기 실적에 좀 확인이 되는지를 따라서 보시면은 이제 좀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도 엔터 산업의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K스타 라이브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